세계적인 무술, 가라테. 이 가라테의 시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멋진 도장이 아니라 정말 처절한 생존 투쟁에서 비롯됐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바로 그 놀라운 역사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인이 수련하는 무술 가라테가 사실은 무기를 몽땅 빼앗겼기 때문에 시작됐다면 믿어지시나요? 자, 시간을 쭉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의 오키나와 바로 류큐 왕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체 어떤 정치적 억압이 있었길래 맨손으로 싸우는 이 무술이 탄생하게 됐는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파헤쳐보죠. 네, 그 이야기의 모든 시작점은 바로 태라고 불리는 류큐의 고유 무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태, 이게 한자로 손수자거든요. 말 그대로 그냥 손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처럼 정말 단순하고 또 아주 직접적인 기술이었던 거죠. 이건 뭐 스포츠 같은 게 아니고요. 진짜 목숨이 오가는 상황에서 나를 지키기 위한 그야말로 날 것 그대로의 실전 소신술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맨손으로 싸워야 했을까요? 바로 이 무기 금지령 때문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크게 두 번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먼저 15세기에서 16세기쯤에 쇼신 왕이 권력을 한데 모으려고 지방 세력들의 무기를 다 뺏어버렸고요. 그리고 1609년에는 일본 사츠마번이 침략해서는 아예 유큐 사람들 전체의 무기를 싹 다 금지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결국 남은 건 내 몸뚱이, 이 맨손과 맨발뿐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생존을 위해 발전하던 태가 섬 안에만 머물렀던 건 아닙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생기는데 바로 이웃나라, 강력했던 중국과의 문화 교류 덕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류큐는 중국이랑 무역도 하고 외교 관계도 활발했거든요. 자연스럽게 류큐의 무술가들이 아주 정교한 중국 권법들을 접하게 된 거예요. 이걸 보니까 우리 기술이랑 합치면 뭔가 대단한 게 나오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태에다가 중국 무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융합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바로 토오디. 한자를 보면 당나라당, 탕의 손 숫자, 즉 중국의 손이라는 뜻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가라테의 초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이 토오디가 딱 한나지 스타일로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역별로 또 배우는 사람들의 신분에 따라서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발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왕궁에 있던 슈리 지역의 슈리테는 아무래도 무사들이 수련했겠죠? 그러니까 빠르고 직선적인 공격이 특징이었고요. 반면에 무역항이었던 나하의 나하테는 상인이나 일반인들이 많이 해서 그런지 좁은 공간에서 힘을 쓰는 근접전이나 호흡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죠. 또 토마리테라는 건 이 두 가지 스타일이 적절히 섞인 형태였고요. 정말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진화한 거죠. 자, 이렇게 발전한 토오디는요. 사실 수백 년 동안 스승이 믿을 만한 제자 몇몇에게만 비밀스럽게 가르쳐주던 그런 비전 무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류큐 왕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이 비밀의 무술도 드디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게 된 거죠. 이 지점에서 가라테 역사상 정말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까지는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어떻게 보면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비밀스러운 기술이었잖아요. 이게 이제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대중적인 체육 활동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 엄청난 변화를 이끈 사람이 바로 이토스 안코라는 인물입니다. 이분이 가라테에서 너무 위험한 기술들은 좀 빼고 아이들이 학교 체육 시간에 안전하게 배울 수 있도록 동작들을 체계적으로 다듬었던 거죠. 자, 이렇게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 거대한 변화의 마지막 퍼즐은 바로 이름, 즉 가라테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에서 맞춰집니다. 원래 이름은 토오디였다고 말씀드렸죠. 당나라의 손, 중국에서 온 기술이라는 그 뿌리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술이 일본 본토로 넘어가면서 이름이 바뀝니다. 중국을 뜻하던 당자를 빼고 그 자리에 빌공자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가라테라고 읽히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죠. 이게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말 그대로 무기 없는 빈손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온갖 잡념을 버리고 마음을 비운다는 깊은 철학적인 의미까지 담게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여기에 활용점정이 찍힙니다. 바로 길도자가 마지막에 붙게 된 거죠. 공수도,
이 도라는 한 글자가 더해지면서 카라테는 그냥 싸우는 기술, 즉 술의 차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평생에 걸쳐 몸과 마음을 닦는 길, 즉 무도로서 완벽하게 다시 태어난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모든 건 생존을 위한 몸부림, 체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게 중국 무술과 만나면서 더 복잡하고 체계적인 토우디로 진화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체와 정신을 함께 단련하는 현대적인 수련법, 바로 공수도로 완성된 것이죠. 결국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육큐 무술의 역사는 무기를 빼앗긴 사회가 몸 자체를 무기로 삼았던 역사다. 그러니까 가라테는 그냥 손짓 발짓 몇 개를 배우는 게 아닌 거죠. 그 안에는 한 민족이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했는지, 또 어떻게 변화에 적응하고 더 깊은 철학을 만들어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나의 무술이 한 시대의 역사와 철학을 이렇게나 깊이 담아낼 수 있었을까요? 이걸 보고 나니 어쩌면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접하는 다른 문화들 속에도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